자, 그러면 이번에는 주요 개정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개정이 됐는데 그러면 왜 개정이 됐는지는 앞 시간에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개정이 된 부분들, 어떤 내용이 개정이 됐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표에서 보는 것처럼 기존의 문제점들을 개정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했었죠. 자, 그럼 기존의 문제점들은 교육과정으로 법적인 구성체계를 갖지 못해서 그 부분을 개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5가지 추가는 인간상이라든지 성격이라는 부분들을 추가로 집어넣게 됐고요. 그다음에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즉 유아 중심의 교육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유아 중심과 놀이 중심이라는 개념 또는 교육과정을 재정립하고 본질과 가치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그 내용들을 더 추가로 집어넣게 됐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교육과정 대강화, 즉 간략화라고 하는 유아의 행복한 삶, 유아의 또는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정은 너무나 과다한 내용들이 있으면 충분히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간략화, 대강화 현상으로 교육과정을 굉장히 축소화시키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국가 수준의 공통교육과정으로 성격을 명시했다라고 합니다. 자, 성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것이라서 꼭 체계로 갖춰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집어넣게 됐죠. 그래서 뒤에 강의에서 성격에 해당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문항들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그것처럼 이제 국가 수준의 공통교육과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격을 명시했는데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딱 유아와 교사와 기관, 국가 차원으로 나눠서 3가지로 얘기해 줬어요. 자, 유아의 차원에서 이것도 저는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다고 봤는데요. 유아의 차원에서는 모든 유아가 편견이나 차별 없이 양질의, 그러니까 질이 높은 양질의 교육적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2번째, 교사와 기관 차원에서는 아까 말했던 대로 교사에게 자율성을 줬지만 그래도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을 꼭 해내야 되고 그 안에서 자기가 운영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또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리고 3번째, 국가 차원에서는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재정적인 부분은 무상 교육 부분, 무상 보육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무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복지 차원에서. 그리고 행정적인 부분은 교육부에서 또는 교육청에서 저희가 관리되어지고 행정되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유아 차원과 교사 차원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성격을 명시함으로써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2번째, 추구하는 인간상을 제시합니다. 추구하는 인간상은 사실 이제 초등학교까지는 다 있는 것인데 저희 누리과정에 없었어가지고 개정 누리과정에서 5가지의 초등과 연계하여서 인간상을 제시함으로써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여기 보면 비전, 이 누리과정이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 가려고 비전을 갖고 있어요. 제일 상위 개념으로서 이런 사람을 추구해가고 있어요 라는 비전을 명확히 해줬다는 면에서 추구하는 인간상도 저희가 새로 추가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구성 체계 및 교육 내용의 연계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개정된 내용 물어봤는데 성격 새로 들어갔다. 추구하는 인간상 새로 들어갔다. 그 다음에 3번째로 체계를 연계시켰다라고 했어요. 자, 체계 연계에 대해서는 2015 때도 사실 체계는 연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구성 체계,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그 성격이랑 추구하는 인간상이 없었는데 그것을 이제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체계가 이제 초등학교랑 똑같이 통일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추구하는 인간상, 목적, 목표, 구성의 중점 등 총론의 전반적인 것이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통일됐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좀 창피한 부분이죠. 예전에는 그걸 못했었는데 이제야 이제 겨우 이제 책에 맞춘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통일됐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연계의 중점은 연계예요. 자, 연계는 내용이 연계됐대요. 내용이 연계됐어요. 어떤 내용이 연계됐냐면 초등학교는 이미 2015 개정 때부터 역량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추구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2015 때는 그러니까 누리과정 개정 때 그때 3에서 5시간이 4에서 5시간 요것만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역량 중심 같은 거는 적용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2019에서 그것을 개정해서 역량 중심 교육과정, 아까 미래사회가 부응하는, 미래사회가 원하는 교육과정으로 바꾸다 보니까 2015에서 통일되게 역량 중심 교육과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고, 자, 이때는 초등학교 1학년의 교육 내용을 상회하지 않도록, 이게 중요해요.
아무리 저희가 역량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교육 내용이 초등학교가 접합되어 있는데 유치원에서 이미 1학년 때 배울 걸 미리 배우고 간다면 1학년에 갔을 때 아이들이 학습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겠죠. 아, 저거 다 아는 건데 뭐 이러면서. 그쵸? 그러면 선생님들한테는 이 초등학교의 연계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상회, 초등학교 1학년보다 더 높은 개념을 가르치지 않도록 또는 경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전체 교육과정의 연계 얘기를 해볼까요? 자, 교육과정이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 접합성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접합성이라는 말이 기존의 교육과정에서 또는 일반적인 교육과정에서 잘 쓰지 않던 얘기가 나왔어요. 접합성이란 뭘까요? 저희가 누리과정이 있다면 누리과정이 3세에서 5세 친구들의 누리과정이라면 그 밑에는 어떤 교육과정이죠? 네, 표준보육과정이라는 보육과정이 있습니다. 몇 살부터 몇 살일까요? 0세에서 2세. 다음에 누리과정을 하게 되고 초등학교에 가면은 안성맞춤 교육이 있죠. 안성맞춤 교육과정. 이거는 안성상면 아니고요. 네, 안전과 성장을 위한 맞춤 교육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이 교육과정을 추구하고 있어요. 자, 그럼 접합성이라는 건 뭘까요? 즉 여기들이 접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보육과정에서 누리과정에서 초등교육과정. 요 부분이 접합되는데 이 접합이 잘 접합돼서 아까 말한 대로 교육 내용이 상회되지 않고 여기서도 자연스럽게 연계가 돼서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성장하면서 교육과정이 달라져도 자연스럽게 연계가 되고 심화가 되고 또 반복되면서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잘 조직화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 및 접합성까지를 모두 확보하게 되는 그런 개정된 내용이 추가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좀 더 완벽하고 좀 더 보완된 그런 교육과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유아중심 놀이교육과정의 재정립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새로 추가된 부분이 있어서 성격을 명시했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유아점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재정립. 처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재정립. 다시 한번 정립해보자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기존부터 이 놀이 중심을 했던 거, 유아 중심을 하는 거는 예전에도 옛날부터 유아 중심 놀이 과정을 얘기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계속 놀이 중심으로 해왔다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저희 놀이 이론도 배웠고 자율선택 놀이도 했었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다시 한번 아까 말했던 대로 교사 중심의 놀이가 아니라 유아와 놀이 중심의 교육 과정으로 변화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재정립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변화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자, 교사가 활동 계획을 할 때 예를 들면 이거는 연수 자료에 나왔던 부분인데요. 예전에는 교사가 이렇게 활동을 계획을 세웠다면 그것을 이제는 교사의 질문, 발문으로 바꿔서 유아 중심적으로 유아가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활동 계획은 질문으로, 발문으로 놀이 중에 같이 놀이하면서 유아와 교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과정에서 교사가 발문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보여준 거고요. 다음에 자, 이 표가 조금 의미 있는 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자, 제가 아까 말했던 대로 자유선택 놀이와 자유놀이를 분리해서 보는 표예요. 기존에 우리가 자유선택 놀이라는 Free Choice Activity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 아이들에게 중요한 자유놀이를 봤다면 이제는 그 위에 있는 Free Play, 진정한 자유놀이를 자유놀이라고 우리가 지금 2019 개정에서 원하는 놀이는 Free Play인 거예요. 자, 그러면 Free Play는 실내, 실외로 이렇게 나누었고 자유선택 놀이는 다양한 실내에서
물론 실외도 자유 선택할 수 있도록 꿈이라고는 돼 있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많이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습자가 놀이 선택을 한다는, 이동해서 놀이한다는 면을 강조했고요. 이제는 자유놀이는 실내와 실외로 나눠서 할 수도 있지만 나누지 않고 바깥에서 충분히 놀이하는 것으로 실내 놀이를 대체할 수도 있고, 시간이나 공간의 자율성 또는 운영 또는 융통성 이런 것들이 많이 발현되기 때문에 좀 더 아이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놀이에 몰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사는 학습자의 자유로운 놀이의 기교를 경청하고 교육과정 목표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그걸 실행하려고 교사가 주도하지 않아요. 머릿속에 염두에 두지만 아이들의 놀이를 관찰하거나 그 놀이 안에서 이 교육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발문한다든지 자료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자유선택 놀이 활동은 선생님이 교육 목표에 맞는 자유활동을 이미 영역마다 다 세팅을 해놨었고요. 학습자를 제공해놓으면 이때 아이들은 선생님이 안내한 놀이를 영역을 이동해가면서 놀았다는 거죠. 그래서 둘 다 놀이라고는 하지만 다른 형태의 놀이이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놀이를 통해서, 자유선택 놀이가 아닌 자유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유아와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해서 그래서 교사 중심이 아닌 유아 중심으로 이제 바꾸라 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1번에서 해줍니다. 자, 그러면 자유선택 놀이가 자유놀이로 바뀌는 것, 그것이 지금 교사 중심의 교육과정에서 유아놀이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변화된 것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놀이 시간을 확보해라 라고 합니다. 기존의 자유선택 놀이 시간을 대부분 이제 경영력의 하루 일과 표를 쭉 보시면 대부분 어느 정도 차지했냐면 1시간에서 1시간 10분, 20분 정도예요. 그래서 정리 시간을 집어넣은 선생님들 합해서 1시간 20분 정도 되죠. 앞에 사실 이제 자유놀이 시간 계획도 해야 되고 끝에 정리도 해야 되고 앞뒤 다 자르면 보통 몸체에는 자유놀이는 그렇게 충분하게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루에 정기 수업 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 5시간, 4시간이라면 그 중에서 1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을 자유놀이를 하고 나머지 2시간은 선생님이 계획한 활동을 하게 되고 또 이제 간식도 먹고 점심도 먹고 또 이러다 보면 일상생활에 이제 소요되는 시간들도 있고 하면 진정으로 아이들이 유치원에 왔을 때 자기가 자유놀이를 하고 가는 시간은 거의 이제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정을 해야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충분한 시간을 주라는 부분을 개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아가 놀이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편성하는데 충분한 놀이 시간이란 뭐냐 정의를 내려줬어요. 유아가 몰입을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충분한 시간이 없으면 놀만한데 선생님 정리하래요. 놀만한데 영역 이동하래요. 그러면 놀이를 몰입해야 가는 배움이 일어나는데 몰입을 못하고 계속해서 떠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몰입해서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해서 하루의 일과를 운영하는 것을 충분한 시간을 줬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시간으로 딱 픽스하진 않았죠. 얼만큼 줘야 충분한가요? 라고 말하지 않고 아이들마다 몰입은 다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몰입을 따라서 선생님이 자율적으로 이제 해결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남겨주는 거죠. 그래서 뒷부분에서 숫자가 나오긴 하는데 몇 시간 이상이 나오냐면 2시간 이상이 나는 숫자가 뒤에 나오는데 앞에서 여기서는 이제 몰입해서 그냥 충분히 놀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놀이할 때는 유아의 안전을 고려하되 아이들한테 아까 충분한 놀이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도 지원할 때 안전한 곳이라면 선생님이 예전에는 놀이 공간으로 주지 않았던 공간도 충분히 놀이를 할 수 있도록 공간도 지원을 해서 안전만 괜찮다면 누리과정의 운영 방식을 개선해 가는 것, 다양한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선생님들께서 배움에 대한 재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다는 걸 뭘로 생각했냐면 내가 계획해서 목표로 삼고 내가 선정한 내용을 애들한테 잘 전달해서 아이들이 집에 갈 때 입으로 저 오늘 뭐 배웠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내가 오늘 수업을 너무 잘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오늘 애들한테 배움이 일어나게 가르쳤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니까 다시 한번 배움이 뭔지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배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얘기합니다. 자, 유아가 놀이를 할 때는 놀이 안에서 스스로 배우고 놀이하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놀이 시간에 배움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걱정과 불안이 있었다고 해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애들이 그냥 자유롭게 놀고 있으면은 쟤네들 저렇게 놀다 가면 괜찮나? 걱정했었죠. 뭔가 내가 가르쳐 줘야 되고 애들이 공부도 해야 될 것 같고 이랬는데 하루 종일 자유놀이만 하다 가다 보면 내가 교사로서 왠지 교사의 역할을 못한 것 같고 애들도 아무것도 못 배운 것 같은 그런 걱정과 불안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걱정하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지식을 가르치는 것에 집중한다는 이런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좀 더 이제 아이들은 교사가 놀이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번 잘 이해해 보심으로써 가르치지 않아도 놀이 중에 유아들 스스로 배운다는 것을 머릿속에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라고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걱정하지도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배우도록 한다라고 딱 명시해 놨으니까 선생님들이 뭔가 불안해하시거나 지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5개 영역의 내용이 선생님들이 가르쳐야 될 내용이 아니라 경험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라고 해요. 즉 가르쳐서 성취시켜야 되는 내용이 아니라 애들이 그냥 해보면 돼요. 느껴보면 되고 해보면 되고 또 생각해보면 되고 애들이 경험해봄으로써 본인 스스로 자기 역량에 맞게 자기가 배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것이 놀이가 배움이 될 수 있도록 이해를 잘 하면 할수록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을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살펴보고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개정된 부분 중에서 어느 게 내용이 바뀌었냐 물어볼 때 세 번째 부분은 5가지 5개 영역의 내용이 확 줄어들어서 간략화됐다는 부분이 바뀐 내용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유아교육만 그런 게 아니라 초등부터 초등이 즉 2019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 이미 저희가 위에 초중급이 이미 확 줄여서 대강화 영향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여기 누리과정에서 반영해서 369개로 연령별로 막 세분화됐던 그런 우리 세분의 외우느라고 되게 힘들었었잖아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것을 확 줄여서 59의 내용으로 확 간략화시켜줬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유아 중심, 놀이 중심으로 가는 것도 필요하고 또 거기 보완이 됐고 또는 초등학교는 연계도 됐고 그러니까 간략화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연령을 없앴대요. 만 3세부터 만 5세라고 했던 그런 연령 구분을 없이 아까 말씀드렸던 만자도 쓰지 않고 연령도 다 뺐어요. 2019는 다만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이 뭐 해야 된다? 경험하면 된대요. 경험. 학습자의 경험을 중시하는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연령에 따라서 여기까지는 3세, 여기까지는 4세 이렇게 나누기가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자기가 연령에 상관없이 어떤 친구는 역량이 또 어떤 친구 호기심이 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존중해서 배울 수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만 3세는 여기까지야, 만 4세는 여기까지. 오히려 그 전에 2015의 교육과정은 오히려 그 한계를 교육과정 스스로가 지어준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제 그 연령의 한계를 다 없애고 유아 스스로가 자기가 적합한 방식으로 배움을 일어날 수 있도록 경험해야 될 내용으로 구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간략화된 내용으로 교사가 유아교육의 누리과정을 실천할 수 있게 됐는데요. 자, 그럼 이렇게 간략화를 시켜주니까 연령에 상관없이 경험해야 될 내용을 간략화를 시켜주니까 교사의 역할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예전에는 아까 말했던 계획하고 이제 그걸 실현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선생님의 누리과정에서 가르쳐야 될 내용이 아니라 경험해야 될 내용으로 이제 바뀌다 보니까 교사의 자율성이 강조가 되면서 교사의 자율성, 아까 말했던 대로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놀이 흐름을 따라가면서 놀이 특성에 맞는 지원이 제일 중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그때 적합한 판단을 해야 되는 교사의 융통적성이 교육과정 운영 실력이
능력, 역량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조되는 교육과정이라서 선생님들이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내가 안 해본 것들을 해야 되고, 그렇죠? 생각하지 못했던, 옛날에는 기존 지도서에 따라가면 편했는데 이제 절대 편하지 않으시죠? 우리 반 아이들이 하는 놀이를 연구해야 되고 같이 놀아줘야 되고 거기서 또 나도 배우는 게 있어지는 다양한 배움이 일어나는 교육과정으로 변모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적합한 판단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놀이중심 교육의 실행을 어렵게 했던 교사 고시문의 세부 지침, 아까 말씀드렸던 굉장히 많았던 연령부 세부 내용, 그래서 간략하게 만들어서 좀 더 자율성을 주고 누리교육 과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기로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림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교사들이 기존에 계획안과 형식 어떻게 이제 썼었냐면 항상 계획할 때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이런 것들을 빡빡하게 계획을 짜는 게 1년에서 가장 큰 일이었죠. 그래서 그 일들을 이제는 분량이나 형식을 자유롭게 각 기간에 맞춰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관에서도 또 밤마다 또 다르게 할 수 있죠. 자율성을 줬어요. 그래서 커다란 아웃라인 안에서 아이들한테 수업만 하면 되지, 그것을 빡빡하게 예전처럼 짜가지고 아이들이 흥미나 요구가 있을 때 그것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빡빡하게 짜놓으면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커다란 굵직굵직한 거 짜놓고 세부적으로 아이들의 흥미나 관심사를 이제 반영하면서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계획안이 좀 더 자유롭고 융통성 있게 변화가 된 거죠. 그다음에 고정된 흥미 영역, 그다음에 자율주택 놀이에서도 프리플레이로 변했기 때문에 주제와 맞지 않아도 가능한 영역이 있어야 되고, 교실 밖에서도 놀이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아이들 스스로가 놀이 영역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흥미 영역을 구성하는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생활 주제 중심, 그다음에 주제 중심으로 3, 4, 5, 6, 7, 8, 12개 지도서가 있었던 것처럼 주제 중심으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갔었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관심 갖는 주제가 아니라면 또는 그 이외의 주제가 나온다면 그걸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그걸 굉장히 무시하면서 교육과정을 운영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다 아이들한테 주제에 관심 있는 거를 다 존중해서 생활 주제 안에서 놀이 주제와 생활 주제를 두 개를 가져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애들 놀이 주제 안에 선생님이 생활 주제를 녹여낼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유아를 존중해 줄 수 있는 주제 중심으로 수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평가도 예전에는 수업을 한 거를 이제 관찰법이나 다양한 법 평가를 했었는데 이제는 선생님이 수업의 내용이 자기가 계획한 거라기보다는 유아가 놀이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그 요리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지원했는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자료 수집 방법이나 평가 방법도 간단하게 바뀌고 이것도 자율성을 여기에 주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커다랗게 보면 네 가지가 이렇게 변모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이제 2번에서 계획안 형식의 반복의 자유라부터 지금 그림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이제 줄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죠. 자, 계획안 형식의 반복의 자유라, 그동안 너무 당연했고 당위적으로 교사가 짰어야 되는 이제 계획안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놀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최소화, 선생님이 계획안 짜는 것을 최소로 짜시고 그것을 최소한 걸 가지고 교사는 사전에 계획을 최소화해서 실제 놀이하는 내용 꼭 들어가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이 두 가지만 집어넣으면 계획안 오케이, 나머지는 좀 이렇게 유도리 있게 남겨두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자유를 준 거고요. 두 번째, 흥미 영역의 운영 방식의 자유라. 흥미 영역도 선생님이 맨날 자유선택 놀이 흥미 영역을 했었는데 고정된 흥미 영역의 개수, 항상 무슨 영역 무슨 영역 무슨 영역이 항상 있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애들의 놀이 흐름에 따라서 영역과 영역을 열어줄 수도 있고, 또는 더 필요 없던 영역,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영역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운영 방식 이런 것들 자유롭게 다 개선할 수 있고, 특히 또 생활 주제에 맞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관심이 있다라면 아이들한테 그 영역을 하나 코너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경험하고 놀이할 수 있도록 존중해주는 방법이 자유라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게 영역의 통합입니다. 자, 사실 통합은 2015 때부터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죠. 그런데 이게 애들 놀이를 따라가도 통합이 될까요? 라고 또 걱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생활주제 이외에도 교사가 자율성을 가지고 다양한 통합 방식을 운영할 수 있도록 또 여기도 자유롭게 열어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개 영역의 영역을 통합해서 우리 5개 영역 뭐죠? 신체, 의사, 사회, 예술, 자연탐구 이렇게 5가지 영역을 통합해서 경험을 함으로써 유아가 놀이를 존중받고 그 통합이 실천해 갈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20이랑 똑같았다면 자 미리 정해진 생활 주제가 아니더라도 그때그때 유아들이 원하는 주제, 그림책, 사물 등을 활용해서 유아의 관심과 흥미를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대부분 생활 주제 외에도 뭐 이런 거 있죠. 계절이라든지 아이들이 뭐 이제 애들이 원하는 것들이 대부분 동식물, 가족, 국경일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 그거는 이 옆에 이제 여기에 설명이 있습니다. 계절, 동식물, 가족, 국경일 같은 유아가 생활하는 동안 이제 생활 주제가 아닌 친근한 주제들은 그때그때 놀이와 함께 선생님들이 녹여낼 수 있다는 얘기들을 제가 옆에다가 더 추가로 적어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평가의 자유라 보도록 하죠. 자 자유라 중에서도 마지막으로 이제 평가 그래도 계획을 자유롭게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평가도 자유롭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획한 것 아까 꼭 들어가야 될 내용이 무슨 놀이를 했는지 그 다음에 내가 뭘 지원했는지 이 2가지는 꼭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그 2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 자체가 간략하기 때문에 따라오는 평가도 간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간략하되 이때 실제 경험을 유아들이 그럼 아까 어떤 경험을 했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평가할 때 실제 경험한 것을 평가와 연계해서 하면 된다라고 평가도 자율성을 주었고요. 평가의 목적, 대상, 방법, 결과, 활용으로 이제 간략하게 제시하고 요 4가지는 그래도 꼭 써주세요라고 해요. 다른 건 다 자율성을 줬지만 목적, 대상, 방법, 활용 이거는 간단하게 써줘야 되고 무엇보다도 누리과정 운영하는 일상적 실전 노련 내용과 교사가 지원한 내용을 아까 계획안에 2개 넣으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2가지 유아평가와 누리과정 운영평가와 연계하는 것은 2015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간략화 시켰지만 평가의 기본 정신이 없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평가의 기본 정신은 뭐예요? 평가를 해서 그 평가의 결과로부터 그 다음 수업의 혜택을 유아가 받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누리과정 운영의 평가의 미흡 한번을 개선하는 것이 평가의 원래 기본 취지였잖아요. 그래서 그 2가지는 변함이 없다. 다만 좀 간략화 시켜줬다라고 하면서 간략화됐어도 목적, 대상, 방법, 결과, 활용은 간략하게라도 꼭 집어넣어라라고 가이드라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정된 내용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림을 보면서 자 정리해볼까요? 자 이 그림을 보면 맨 위에 추구하는 인간상이라는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5가지 추구하는 인간상 초등학교에 있었지만 우리가 없었기 때문에 집어넣었다고 했고 거기 가장 상위에 비전이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5가지의 인간상을 길러내기 위해서 가는데 이 아이들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밑에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되고 목적이 더 상위, 그 다음에 밑에가 구체적으로 목표가 있어야 되고 각 영역별로 목표가 있었고요. 네. 근데 이것은 방법적으로는 놀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배움이 일어나게 하는데 이 놀이가 5개 영역의 경험이 일어나면 되는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고 이 5가지 경험이 일어날 수 있도록 누리교육과정이 편성과 운영 지침, 교수학습 방법, 평가의 지침을 제공해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3가지 지침을 가지고 5개 영역을 유아의 경험을 중심으로 놀이가 일어나게 하면은 우리가 추구했던 목적과 목표를 이루면서 추구하는 비전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라고 그림에 그려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그 그림 밑에 있는 줄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누리과정은 성격과 총론, 그 다음에 영역별 목표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내용 구성된 걸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준 거죠. 성격이라는 것이 개정 누리과정에 국가수준 공통교육과정을 명시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새로 들어갔다고 했고 총론은 지금 말했던 이 내용들 전체가 들어가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추구하는 인간상, 그 다음에 구성방향, 목적과 목표 이제 뒷부분에 살펴볼 건데 그 부분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다음에 총론은 어떻게 운영해야 되고 또 어떻게 무엇을 도와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제
간략하게 이제 줄글로 얘기를 해줬습니다. 결국 이 그림을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최근에 개정돼서 그런지 몰라도 가장 그래도 이제 좀 더 보완됐고 그래도 완벽한 교육과정을 만들려고 많은 노력이 들어간 모습들이 보입니다. 다만 어려운 만큼 교사들이 어렵죠. 그래서 저희들이 훨씬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유아들에게는 더 행복한 삶을 만들어줄 거니까 유아 교사로서 당연히 가져가야 할 그런 자세이고 또 가정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1부 누리과정의 이해에 대한 부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리과정 이해에 대한 부분은 타이틀 중심으로 보시고 그 제목들이 밑에 줄글에서 어떻게 연관되는지 보시면 지금 쭉 말을 뭐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나눠서 했지만 결국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쵸? 개정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유아와 놀이를 중심으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자율성이라는 것을 주게 됐다라고 하고 그것은 우리의 독단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며 진정으로 유아의 삶을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정말 좋은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개정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2장 총문 해설 2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신 거 충분히 복습하시고 또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암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